속보. 드디어 터진 손흥민 7경기 만에 부활포. 리그 13호 골.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8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현아의 I'm Not Cool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드디어 터진 손흥민 7경기 만에 부활포 리그 13호 골이었습니다. 어젯밤에 토트넘 대 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멋진 추가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하고 지금 토트넘이 좀 안 좋았잖아요.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팀도 좀 안 좋고 손흥민 선수도 그동안 골이 좀 없어가지고 기다렸던 분들 많을 텐데 13호 골 그리고 모든 대회까지 하면은 17골을 이제 기록하게 됐어요. 이번 시즌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조금 무거워 보인 것 같긴 했습니다. 피로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이번 라운드에 골을 많이 넣었어요. 정우영 선수도 골 넣었고 지동원 선수도 2년 만에 골 넣었고 황의조 선수도 골 넣었고 좋습니다. 아무튼 저도 축구 중계를 쭉 경험했을 때 묘하게 추석이랑 설 근처가 되면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골을 넣는 빈도가 좀 높았던 것 같다. 이런 저만의 뇌피 시절입니다. 자, 아무튼 한국 축구 팬들도 해외에서 뛰는 선수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어떤 라디오에서도 하지 못하는 리얼 현실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제목처럼 방송인데도 막 나가는 남자, 지상파여도 신경 쓰지 않는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 할 거니까 막말에 상처를 안 입을 분들만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놓고 저희가 너무 해부한다고 저희를 고소하지 않을 분들, 그런 분들만 사연 보내주세요.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에 접속하시거나 카카오 TV 켜시고 채팅창으로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재 검색하시면 방이 열려 있습니다.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포맨시카 올인원을 드리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삼성화재 다이렉트,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자담치킨, 안심샤워기 아이수, 노랑통닭, 반올림 식품, 별이 5개 장수돌침대, 족발 야시장, 이브자리, 유한양행 지르텍, 자코모, 삼진식품, 양평양근리 한라비발디,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박선희님, 올해부터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일기를 쓰니까 하루를 점검하게 되네요. 진작 써볼 걸 그랬어요. 아니 뭐 어렸을 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일기 쓰면 하루 점검되고 글빨도 늘고 여러 가지 좋은 거 아는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문자를 많이 보내서 내가 할 말들 다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어떤 글을 쓰면 진짜 좋죠. 5340님, 저희 이모랑 결혼하기로 한 예비 이모부가 저와 같은 베텐러인 것을 알게 됐어요. 어쩐지 말이 너무 잘 통한다 했습니다. 이모부랑 말이 통하네. 이렇게 베텐이 세대 공감을 또 하게 만듭니다. 이모가 결혼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5340님은 학생이시겠네요. 그죠? 어린 학생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베텐러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잘못된 이모부라고 하신 분 있고 이모는 뭔 죄냐. 스탠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처음 써보는데 너무 안 들리네요. 버스 정거장 소리를 못 들어서 세정거정이나 더 가서 내렸어요. 뭐 바이럴인가요? 노이즈 캔슬링 진짜 좋죠. 근데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 탈 때도 위험한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비행기 탈 때 그 엔진 소음 차단하고 꿀잠 잘 수 있는 거. 하여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는 눈은 확실히 부릅뜨고 있자 이런 겁니다.
3781님, K리그 팀 중에 클럽 월드컵으로 울산이 제일 먼저 시즌 스타트를 했습니다. 모든 전지훈련팀 선수들에게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소화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달이 K리그 개막이네요. 예, 이번 달 말이 이제 K리그 스타트네요. 기대됩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고, 클럽 월드컵이 그 시간대도 좋고 그래서 두 경기 봤거든요. 예,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울산이 2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클럽 월드컵 간 게 어딥니까? 아시아를 정복했고, 클럽 월드컵은 항상 좀 어려웠어요. 예. 다음 클럽 월드컵 때는 또 역시 K리그 팀이 꼭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3488님, 이번에 2학년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저번 주에 기타를 샀어요. 대학 생활에서 기타를 빼놓을 수 없죠. 이게 근데 옛날 대학 생활 때만 그랬던 게 아닌가 보네요. 요즘도 그런가요? 베디는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으신가요? 저도 기타 칠 줄 알고 그 피아노도 체르니 40번까지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지금은 못 칩니다. 3594님, 청취율 조사 결과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답해드리는데요. 예. 동시간대 청취율 1위 우상향. 예. 없어 보이게 이런 걸 또 틀고 그래. 예. 오랫동안 이 자리였기 때문에 새삼스럽습니다.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인 게 매력,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용국입니다. 예, 정용국 씨는 뭐 착한 거짓말 이런 건 해본 적 없으시죠? 가끔 있죠, 이제. 그래요? 손님들한테? 손님들한테는 거의 안 하고 예전에 이제 개그맨 할 때 그 행사 관계자들. 네. 거긴 해야죠. 네, 거기 안 하면 그게 행사 진행자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한두 번 합니다. 한두 번. 그래도 뭐 이제 무대에 많이 섰으니까 네. 관객들 특히 이제 네. 좀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는 앞줄에 앉은 분들한테 약간 사탕 발림 이런 것도 해보셨나요? 그런 걸 하는데 이제 모든 행사장에서 그 행사를 다니는 연예인 분들 중에서 제가 딱 느꼈을 때 이건 너무 가식이다라는 멘트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는 다 가식입니다. 그 전부 가식이야. 돈 줬으니까 그냥 온 건데 이 자리에 불러줘서 너무 영광이래. 거기 그 자리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냥 온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다 뻥이죠. 뻥이다. 네. 그렇죠. 사탕 발림. 그렇죠. 뭔가 이제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삥 돌려 말할 필요는 없다. 근데 거의 이게 다 1번 멘트더라고요. 영광입니다. 돈 줘서 왔습니다. 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싸게 왔어요. 진짜 짜증나게. 네. 이렇게 된 거죠. 예. 최경성님, 용국 형님처럼 직설적인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요.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얘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나이 너무 들어 보인다. 그냥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걸 자꾸 이제 포장하려고 주변 사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머리를 몇 번 거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의도했던 다른 쪽으로 얘기가 흘러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 이 관계에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 좋은 건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요. 아직 혼잣말에 거울 보고. 예. 그렇죠. 이제 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 영업합니까? 제가 그 직원들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당일날은 혼자 장사를 할까 하다가 그냥 몇 푼이나 번다고 저도 당일날은 쉬기로 했습니다. 설 당일은 쉰다. 네, 쉬는 게 맞죠. 어떻게 뭐 저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덕담? 설인데.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많이 먹겠지 뭐.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맛있는 거 골라가지고 많이 먹겠지. 이건 부정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이건 대로. 덕담이 아니라 그냥 저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맛없는 것보다는 맛있는 게 먹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런 거죠. 골라서. 기분 좋게 먹어야 됩니다. 예. 자, 3931님 그렇죠. 이것도 역시 문여냐 곱짝지 문여냐고 왜 지상파 방송에 가게 문여냐고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싫은 거지 뭐. 검색해봐. 예. 용국수님이 궁시렁대면서 직접 답해 주신 거 듣고 싶어서 문자로 여쭤본대요. 손님들한테는 참아요. 진짜 궁시렁 거리고 싶은데 참죠. 알겠습니다. 자, 0434님, 용국 오빠 입담은 어떻게 길러졌나요? 사회생활 만렙인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일단 이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할 때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음. 어릴 때부터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망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망한 애들끼리 좀 모이면 거기서 언변이 늘어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나야 되기 때문에 예. 내가 가장 크게 망가졌다. 망테크 커뮤니티.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누가 나 이번에 뭐 부도 났어. 그럼 그거 갖고 이제 약하잖아 애들이. 예. 난 부도 났는데 이혼까지 당했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커지다 보려면 본인의 언변이 늘어난다. 그런 거죠. 잘못된 배틀. 그렇죠. 망 배틀을 하다 보면은 는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망한 분들이 너무 저희 네. 라디오에 모여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그 안 좋은 부분, 약간 이렇게 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얘기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이제 그걸 하다 보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말이 늡니다. 아하. 잘못 도르. 네. 예. 내가 제일 막 나가. 내가 제일 막 나가. 예. 한재상님 코로나 끝나면 뭐 할지 버킷리스트 작성 중인데 세상에서 제일 부정적인 용국 형님의 버킷리스트가 궁금해졌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버킷리스트가 그거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정해서 뭐해.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안 정해요. 예. 모르는 거죠 이건. 예. 발롱도르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좋다. 아이디어 예. 있다. 예. 지구상에서 가장 잘못된 남자. 네, 발롱도르. 발롱도르. 거의 제가 계속 받을 것 같은데요. 호날두 메시가 발롱도르 받는 거 5연속 이상. 받고 이런 거는 상관도 안 된다? 네, 그냥 비교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뭐 범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게획이 최고입니다. 발롱도르. 네. 역시 권위 있다고 하시면 정장 입고 있어야겠다. 예.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셔도 되고요.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셔도 됩니다. 월요일 게시판이 제일 크게 열려 있으니까 거기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김인혁님입니다. 네. 남자분입니다.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이란 걸 받아봤는데 약간 의심스러워요. 알바에서 만난 여자애거든요. 그런데 알바를 같이 한 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고백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야,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고백을 받았네요. 예, 3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죠. 그렇군요. 일단 근데 그래도 현명하게 의심을 좀 하고 계십니다. 본인한테 이거 무슨 생각하는 벌칙 게 아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고백을 받을 리가 없는데 네. 난 베테너인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어떤 문제를 자기가 맞닥뜨렸을 때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네. 딱 봤을 때 이거 의심스럽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여자 쪽에서 보면 왜 고백을 했냐 나는 차이지 않기 위해서 저 정도면 난 차이지 않는다. 얘는 좀 차일 것 같고 얘한테는 무시당할 수 있는데 얘는 100%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재tes죠. 한 달 동안 쭉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향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딱 눈에 들어온 거죠. 제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고른 거죠. 한 달 동안. 왜 고른 걸까요, 근데? 제일 만만하니까. 네, 그런 거 있죠. 다른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보면은 그 싸움 잘하는 날은 못하는 날은 거의 안 싸워요. 근데 이제 밑에 조그만 애들끼리 싸울 때 있어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냥 재는 거예요. 사랑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을 딱 보고 저 정도면 내가 안 까이고 괜찮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달이나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이라서 그렇지 아마 진실되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 시작은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느끼죠. 31일 있다가 잘못됐구나. 네. 역시 그런 거였어. 이런 거. 30년 못 소리면 자아 성찰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베테랑들은 자아 성찰력이 좀 뛰어난 편이죠.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남 잘못되는 거 보고 이제 난 아니라지 뭐 생각을 하는데 본인도 거기 포함이 돼 있는데 이분은 그냥 적어주신 글로 봤을 때는 못쏠 같진 않아요. 고백을 처음 받은 거지. 지금까지 30 몇 년 동안 본인이 고백을 했다 까였는데 고백은 처음 받아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몇 번 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김인영님을 좀 높이 평가하시네요, 생각보다. 어차피 이제 내리 깔 거니까요. 근데 딱 보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잰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백화점에 가.
30일 동안 매일 가. 그럼 거기서 사지 마. 그냥 얘기하거든요. 오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첫눈에 반한다.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1초, 2초 안에 와 이런 게 있거든요. 당일날 고백하는 경우도 많고 만난 지 뭐 1시간 됐는데 고백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고백을 안 했을 수도 있었어. 근데 그냥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거는 실제로 고백받은 건 맞는 것 같고 네. 김인영 님도 모쏠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거 믿어도 된다. 그냥 그리고, 가라. 네. 그리고 같이 이제 알바 했을 때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일도 도와줘야 된다. 예. 그런 게 있죠. 아, 일 때문이다? 남자친구가 됐으면 일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2배로 늘어난다. 여러 가지가 많죠. 짐을 싸지고 가는 겁니다. 아, 네. 편의상 고백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랑 용도가 될 수도 있고요. 일적인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0% 사랑이라고 보시는 건 약간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또 고백을 받았으니까 행복한 징조 아니겠습니까? 너네 돌쇠가 되라. 이건 근데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같이 알바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비밀 연애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남자가 일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 일을 안 도와줬어도 일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재난지원 고백. 진짜 그렇다 이건. 예. 재난지원 고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사랑이 시작될 때 이쪽에서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쪽에서 먼저 이별을 통보하죠. 본인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본인의 어떤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이쪽에서 먼저 고백했으니까 나중에 이별도 먼저 통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게 거죠. 네네. 자, 그래도 저희 남자분인데 상당히 좀 다른 시각으로 평가를 해드렸고요. 일 많이 하십시오. 예. 네. 자, 일단 막 나가는 상담소 본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성님 역시 남자분입니다. 여친 부모님과 처음으로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는데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갈 거고 두 분 선물도 따로 사서 갈 예정인데 선물을 언제쯤 드리는 게 타이밍상 좋을까요? 처음 가서 인사할 때 아니면 식사 다 하고 헤어질 때 언제가 좋죠? 라고 했습니다. 상견례하러 가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남자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이제 아닐 수도 있죠. 또 선물을 준비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갔을 때 뭐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자마자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오랜만에 만났으면 어떤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뭘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숨겨놨다가 차 트렁크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드리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 처음부터 그거를 딱 주어주는 순간 그때부터 대우가 달라지고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선물이 약간 네. 부모님의 마음을 좀 열고 갈 수 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뭐 시골 내려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용돈 드릴 때 저는 그냥 들어가면서 드려요. 아버지 용돈이요 이렇게. 네, 그게 제일 편해. 근데 이제 여친 부모님은 처음 뵙는 분이니까. 네. 그래도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럼 뭐야 이런 걸 가지고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사갖고 왔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본인한테 그 여친 부모님께서 약간 메리트를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선물로 약간 이거를 첫인상 평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드리면은 만회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첫인상을 초반에 밀어붙여라. 선물을 높게 들어서 얼굴을 가리고 어차피 얼굴을 가지고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가서 선물입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딱 해서 그러면 뭐 이런 선물을 다 줬어. 그래서 이제 초반에 굉장히 어색했던 분위기를 선물로 인해서 공감대를 약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점 같은 데 딱 가면 선물 밑에 딱 숨겨놨어. 근데 어머니가 또 봤어. 그 엄마가 쟤는 저거 도대체 언제 준다는 거야, 이거를. 다 티가 나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그거 되게 불편할 뿐더러 특별히 숨길 데도 없는데. 앞에 이어나갈 말이 없는 거예요. 스몰 토크 거리도 되고. 네, 그러니까 해가지고 한번 펼쳐보시죠, 부모님. 네. 이런 식으로. 어머, 너무 싸구려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보통 선물을 할 때는 가격이 좀 비슷한 걸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따로따로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어머니는 내가 돈을 주고 산 거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 있던 비싼 양주를 갖고 갔어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받고도 약간 서운해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슷하게. 네. 그러면 뭐 비슷하게 딱 맞춘다고
두 분 커플 폰 케이스 사왔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파토나는 거지.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들댔구만. 첫인상 물타기를 해라. 네. 채팅창에 근데 이제 약간 그 배템러식으로 답변하는 분이 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까인 다음에 네. 회수를 못하니까 네. 부모님 반응 보고 나중에 드리는 게 이득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초반에 그냥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라고. 연애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자꾸 저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예 무경험이기 때문에 네, 선물을 회수해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한 선물도 굉장히 하찮았을 뿐더러 거기서 회수한다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지. 이게 무슨 배송 잘못 와가지고 주소 잘못 적은 것도 아닌데. 예. 저렇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 주식 한 주씩 드려도 되나요? 진짜 그거는 짜장면이 얼굴에 날라올 수가 있어요. 자, 용국이의 일침.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선물 고맙고 난 이 만남 반댈세. 자, 2부에 뵙죠.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동시간대 청취율이랬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용 씨도. 덕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월요일 일선발이 네. 세게 시작하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나요? 예. 자, 고민을 또 바로 만나보죠. 네. 오정국 님이 보내셨습니다. 남자분입니다. 30대 후반이 됐는데 갑자기 훅 나이 든 게 느껴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젊게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아저씨더라고요. 피부도 처지고 머리도 새치가 좀 보이는 것 같고 피부과라도 가면 좀 나아질까요? 나이 든 티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갑자기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현타가 오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30대 후반 어느 날이 네. 제일 좀 훅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느껴지는 건 이제 정국 씨는 여자친구가 없네요. 없어요. 거의 없죠. 사실 그 짝이 있으면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신경 쓸 겨를이 결혼을 없어요. 하셨다거나. 네. 예. 근데 이제 뭐 30대 후반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아저씨다. 반전은 그때부터 아저씨였죠. 예전부터. 20대 후반부터 아저씨였어요. 예. 남들이 다 아저씨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제일 늦게 깨달은 거죠. 남자들이 이제 보통 자신을 부르는 호칭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아저씨가 도대체 언제까지고 오빠는 언제까지냐. 근데 일단 우리가 군대를 가면 딱 군인 아저씨라고 부르죠. 네. 20대 초반부터 아저씨가 시작됩니다. 네. 누구한테나 그렇게 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 많이 다른 건데 30대 후반에 확 아저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끊임없이 우상향. 네, 계속 아저씨였죠. 우하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이제 우하향. 예. 그럴 수도 있죠. 새치는 뭐 당연히 생기는 거고 피부과 간다 그래서 처진 피부가 탱탱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은 좀 나가죠. 돈만 나가죠. 그리고 이제 얼굴에 레이저를 그렇게 써요. 그리고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잖아요. 예. 안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건 이런 거더라고요. 확실히 태어난 거. 부모님의 유전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게 피부과 한 번 간다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니셔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피부 관리를 받다 보면 난 여자친구도 없는데 여기를 왜 다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걸 시작했는데 예. 그것 때문에 현타가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아직 30대 후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괜찮고요. 예. 앞으로 이제 저처럼 40대 중반이 되거나 이러면 다 내려놓습니다. 네. 어느 순간 거울을 보고 내가 아저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제 지금 이분은 깨달은 게 딱 그건 것 같아요. 나 그럼 이제 독거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중요한 건 예전부터 그랬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거지 됐네. 너 원래 거지였어. 이렇게 본인이 예전부터 갖고 있던 거를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궁금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 좀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아? 그러면 걔가 이제 아저씨란 얘기예요. 일단 는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를 아무리 어리게 봐도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래서 뭐 젊게 입고 다니는 건 좋은데 굳이 아저씨라 그래서 아저씨 티를 내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중년미를 만들어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중년미. 중년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 게 우리나라 사람 말고 독일 국가대표 감독 있지 않습니까? 레브 감독. 네,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꽃중년 이러는데 이제 이쪽은 다른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얼마만큼 관리를 했냐 이런 건데 사람은 누구나 다 늙지만 어떻게 이제 그걸 잘 꾸미고 다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남자가 여자보다 이제 본인의 외모에 신경을 들 쓰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요거를 인정하시되 본인을 조인을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나중에 만날 인연까지 사라진다. 그런 거죠.
성재형은 중량미를 만든다라고 하실 분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꼬맹이가 인사하면 아저씨다. 예. 동네 꼬맹이가 인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머니께서 소개를 그렇게 해주시죠. 저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네.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보통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동네 뭐라고? 꼬맹이의 엄마 같이 탄 엄마가 이제 훨씬 어린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 그건 100%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저씨보다 더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동네 그 꼬맹이 어머니가 이제 곁으로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이 들어서 좋을 건 없지만 예. 굳이 뭐 그거를 티를 낼 필요도 없지만 그렇죠. 본인을 가꾸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예. 그런 겁니다. 노력하시고 건강해야 되니까요. 네. 네, 건강하게 계셔야 되기 때문에 뭐 운동하고 가꾸고 뭐 이런 걸로 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예.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아예 현실을 인정해 버리고 아예 난 아저씨네 이러는 순간 더 빨리 아저씨가 되는 거고 예. 더 빨리 할아버지가 되는 건데 약간 좀 옛날보다 나이가 좀 든 것 같은데 몸이 좀 늘어진 것 같은데 운동도 좀 하고 이러면은 한 몇 시간 정도 땡길 수 있어요. 채팅창에 일단 씻자. 네, 일단 씻고 씻는 것부터입니다. 일단 예, 관리는 씻는 것부터. 네. 저 아저씨가 이놈한다. 저 그래가지고 약간 네. 조금 그 30대 때 그 엘리베이터에서 저 아저씨가 이놈한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놈 한 적 있어요. 저는 쌍욕한 적 있어요. 그 아주머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기가 막 울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이고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너 아저씨가 이놈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쌍욕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표정을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망태 할아버지 되신 거네요. 네. 예.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느낌으로. 자, 어쨌든 정용욱 씨의 발언이나 행동은 절대 베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네, 정용욱 씨 개인의. 예.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나이 든 티가 안 나려면 더 나이 든 사람과 다니면 됩니다. 그 사람보다 훨씬 어려 보이거든. 네, 나이가 한두 살 차이는 안 돼요. 대여섯 살. 네. 그런 본인이 난 젊구나 아직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0199님 남자분입니다. 제가 키도 좀 작고 만만하게 생겨서 어릴 때도 저한테 사기치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네. 최근에 중고 거래를 시작했는데 거래하러 온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깎아달라고 할까 봐 걱정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 있을까요? 두 분은 중고 거래할 때 아무도 만만하게 안 보시죠? 저도 뭐 사기 많이 당했죠. 큰 금융사기. 그렇죠. 만나면 사기니까 일단. 예. 이 요즘에 중고 거래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정상적인 중고 거래 이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거 말고 이게 그 보통 와서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자를 잡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깎기 위해서 아니면 물건을 굉장히 잘 본 다음에 혹시 내고 가능한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고. 네, 내고 가능하냐 이런 분들도 있고 물건을 아직 안 봤는데 예. 혹시 내고 가능한가요? 이런 애들 무조건 손절입니다. 물건을 아직 안 봤는데 처음부터 돈을 그냥 깎기 위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를 중고 사이트에 올렸을 때 가격부터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집 잡죠. 네. 저는 그냥 아예 차단시켜요. 그리고 이따가 저기 혹시 이거 1,500에 올렸는데 1,200 됐어요. 네. 끊어요. 안 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전문 업자처럼 보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중고 거래를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게 만만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쪽에서 돈을 깎는 걸 요구한다. 이거를 방지를 하려면 중고 거래를 할 때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친해져. 그럼 돈을 못 깎아. 쿨 차단. 네, 그러니까 말을 딱 필요한 말만 해야 돼요. 제품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다가 이거 뭐 그러네요. 예. 예, 내고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예. 안 사실 거면 그냥 주세요. 그냥 가요. 진짜로. 단호하게 단타 대화. 예. 예. 그래서 본인이 돈이 너무 급해서 파는 물건 아니고서 이걸로 만약에 내가 이제 뭘 해보겠다라고 저게 생각. 제가 학생인데요. 예. 나도 학생일 때 있었지.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야. 당연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당연한 거다. 너무 당연- 냉혹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솔직한 얘기를 해줘야지. 예. 혹시 내고 안 되나요? 뭐. 아니 근데 그러다 못 팔고 남은 거 없어요? 예? 못 팔고 남은 거. 많지. 전 그냥 앞에서 버립니다. 아, 버려버려. 단호하게 예, 버려버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나 버린다. 안 팔어. 됐어. 멀리서 와가지고 제가 지방에서 와서 혹시 기름값 정도 빼줄 수 있냐. 그러다가 저도 지금 집에 있다 나왔잖아요. 본인이 거기 있다가 여기 온 건데 왜 기름값을 나한테 빼달라 그래. 아직도 못 파는 거 많겠네. 거의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래가 아니라 잘못된 결말.
항상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긴 해요. 예. 그 대신 가격을 깎진 않아요. 가격을 깎을 바에는 나 버리겠다. 네. 폐기 처분해서 나의 가격대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이거는 꼼수를 좀 쓰면 보통 어떤 물건이 500만 원짜리였는데 그거를 530에 올립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예. 이게 뭐 약간 그 에디션이다. 스페셜 에디션에서 530. 그리고 이제 사람들 그걸 다 알죠. 얘가 500만 원을 받으려고 530에 올렸구나를 아는데 거기서 이제 깎아준다고 치고 한 520만 받을게요. 이렇게 해서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깎아줄 가격을 생각해서 조금 더 올리는데 너무 티나게 올리면 뭐 107만 원 이런 거 누가 봐도 7만 원 깎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올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하게 올려서 가격을 깎아주는 게 그나마 낫죠. 네네네. 여러분 갈비탕 할인 안 하고 다 폐기 처분한 분의 싹 버렸어요. 예,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죠. 배트는 공식 입장 아닙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근데 만만하게 보이면 깎아줘야지 뭐. 그게 정답이에요. 네. 사람 보고 얘기하거든. 그쪽도 이제 철벽이면 얘기를 아예 못하는데 만만해 보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여러분 내고 잘하시고요. 골든차일드 안아줄게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고요. 이번에는 익명 2님 네. 남자분이 보내셨습니다. 누나에게 아들 둘 세뱃돈을 10,000원씩 주다가 누나 아들 둘에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누나의 아들 맞겠죠? 그렇죠. 누나의 아들 둘에게 세뱃돈을 10,000원씩 주다가 재작년부터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중 첫째가 올해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네. 코로나라 못 만나도 고등학교 입학하니 나름 챙겨줘야 될 것 같아서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할까요? 감이 안 오네요. 참고로 누나가 집 살 때 이자도 없이 돈을 꽤 빌려줬습니다. 네. 지금은 다 갚았고요. 평소에 이것저것 챙겨주고 저희 애들도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근방에 살아서 오가며 자주 봅니다. 돈 문제네요. 돈 문제인데. 고등학교 입학한다. 예. 이것만 갖고 봤을 때 하는 얘기와 누나가 집 살 때 큰 돈도 꽤 빌려줬습니다. 이 멘트가 들어가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50. 고등학생인데 50? 네. 생각보다 높네요. 네, 이 정도 줘야 됩니다. 오. 네. 이게 이제 30은 그럴 수 있어요. 30은 어느 삼촌이나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50 정도고 갑자기 얘가 첫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네. 기본 30까지는 다 예상을 해. 그래요. 이모도. 이미 엄마도. 출발점이 계시금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 가치가 솔직히 우리 어릴 때 그 정도 가치가 아니잖아요. 50을 줘놓으면 동네가 가까워서 계속 왕래가 많고 이랬을 때 본인이 전혀 불편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 뭐 해가지고 걔 고등학교 갔는데 걔 뭐 선물 다 줬대 뭐 이런 얘기가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당당하게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가 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 50 주고 대학교 들어갈 때 100 주면 됩니다. 깔끔해요. 아주. 거기서 혹시 이제 그 약간 비굴하게 보이려면 혹시 내고 가능한가요? 지금 내고 저희한테 해달라는 것 같아요. 사연자가 디스카운트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방에 살아서 오가며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근방에 살아서 오가면서 자주 뭐 용돈도 좀 줬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서로 챙겼는데 가족 수준인데 가족끼리 그렇게 큰 돈 줘야 되냐? 예. 그럼 주지 말든가. 이게 어설픈 금액 뭐 7만 원 이런 건 안 줘야 돼요. 보니까 누나가 돈도 꽤 많이 빌렸어요. 지금은 다 갚았고요. 그러니까 예. 누가 봐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죠. 아까운 거야 이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상파를 통해서 내가 안 주는 게 합당하고 이 정도 적은 금액이 맞는 얘기다. 이게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50을 얘기합니다. 깎으려고 보내신 사연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재작년부터 세뱃돈 5만 원씩 줬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동안 만 원, 5만 원 했는데 지금 갑자기 10만 원 줘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50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연을 잘 금융적으로 풀어보면 예. 재작년부터 5만 원씩 줬다. 누나한테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1년에 10만 원 준 거야. 예. 1년에 10만 원. 한 달에 10,000원이 안 돼. 그 돈을 주고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잖아 벌써.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글에 담겨 있지만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자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나가 그렇게 돈도 빌려주고 잘 챙겨. 돌아옵니다. 당연히 돌아와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먼저 선심 쓰는 게 훨씬 편하지. 나중에 뭐 20,
25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주고도 약간 뒤에가 좀 찜찜한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 거죠. 보니까 지금 집 살 때 돈을 빌렸다는데 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부자죠. 집값이 많이 올랐을 겁니까? 그렇죠. 많이 올랐죠. 지금 이게 50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50을 안 주더라고 결국. 저는 알고 있어요. 절대 안 줍니다. 많이 줘야 30이야. 그리고 이제 주면서 야 고등학교 말이다. 중학교랑 달라. 이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같은 훈계를 계속 하고 있겠죠. 예. 30만 원 딱 손에 들고 아직 안 줬어. 이 얘기를 다 들어야 주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추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추한 경우는 뭐냐면 누나랑 같이 그 밑에 조카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그 밥 먹을 때 30만 원을 탁 주죠.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거 축하해. 그리고 30만 원 내가 줬으니까 밥값은 네가 계산해. 이거 굉장히 추하거든. 이런 거 하면 안 돼. 밥값이 기본 1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네. 깔끔하게 50 딱 주는 게 멋진 삼촌. 이런 거죠. 100만 원이면 1시간 얘기도 들어주죠. 계속 듣고 있어요. 전화로 붙잡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할지. 그러니까. 자, 주식해서 2배로 줄게. 안 되죠? 필요 없는 얘기고 현찰로 주실 때도 이제 돈이 좀 많아 보이려면 요즘 5만 원짜리가 생겨서 모르겠으나 무조건 만 원짜리를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는 순간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괜히 주고 욕 먹어요. 그래요? 이런 걸 줬어. 눈치 없이.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아니 뭐 그 ATM 기능은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귀찮잖아. 이게 보통 하루 정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가장 깔끔하게 주는 사람들은 이제 50만 원 줬다. 그러면 이제 5만 원짜리 6개랑 만 원짜리 20장. 쓸 때 편하겠어? 알겠습니다. 네. 자, 익명이님께 용국이 1침. 50 이상을 주시면 나중에 누나한테 돈을 또 빌릴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이건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자다. 네, 얼마 되지도 않잖아. 네, 싸죠. 그러네요. 진짜 이자도 없이 돈을 빌려준 누나 아이들인데. 자, 박재홍님 남자분입니다. 오늘 여자분 사연이 안 오네요. 좋네요. 용돈을 모아서 비상금을 만들었는데요. 아내에게 식기세척기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신형 게임기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식기세척기 사는 게 낫죠? 라고. 굉장히 비굴한 사연 보내주셨네요. 지금 저희한테도 게임기 가세요라는 답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남자분 사연이죠? 네. 그냥 1침 바로 가시죠. 용국이의 1침. 게임기를 사고 설거지를 네가 하자. 이게 제일 낫지. 네. 미친 듯이 하면 되거든 설거지를. 채팅창에 식기야라고 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이런 고민을 하는 남자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러려고 결혼했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너 이렇게 몇십만 원짜리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식기세척기를 사줘도 게임기를 나중에 또 삽니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상금을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고 나중엔 또 새로운 게임기가 나오겠지만 그 식기세척기를 볼 때마다 아쉬움이 항상 들죠. 저걸 왜 샀을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본인 아직 젊고 건강합니다. 세척기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막 잡아 돌리면 되거든 그냥. 인간 세척기. 네. 예. 얼마나 좋아. 왜냐면 이게 게임기를 사면 콧노래가 계속 나오고 게임할 생각이 싱글벙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또 남자는 미션형이잖아요. 네. 아내분께서 설거지 끝난 다음에 게임해 하면은 콧노래 하면서 설거지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 나중에 물론 걸려요. 그 게임기 어디서 났어? 친구가 잠깐 빌려준 거야. 이렇게 비굴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 대신 이 사건의 그 진실을 모르고 있는 와이프는 남편이 설거지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 남자 철들었네? 라고 좋아할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음모론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템밖에 모르기 때문에 게임기를 사시고 미친 듯이 설거지를 하면 됩니다. 몰래 사면 아내가 게임기 세척해준다. 걸리긴 걸려. 네. 걸리긴 걸리는데 원래는 이게 뭐 하려고 했던 돈이야라는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게임기 반신욕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돈 갖고 뭘 사려고 해도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남자랑 또 위치에 있다 보면 약간 좀 불리할 때가 많아요. 네. 게임기 사고 싶은 거 사놨다가 이제 설거지만 열심히 해주시면 게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5년에서 6년 정도마다 새로운 게임기가 나오는 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입니다. 지금은 사실 없어서 못 구해요. 그 수준이니까 아마 이쪽이 이미 살려고 머릿속에 결론은 내놨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무조건 딱 정해놨고 장바구니 담아놨을 경우도 많고요. 이게 만약에 게임기를 샀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내가 설거지 한다고 좋아해. 그렇게 하고 3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본인의 설거지 실력은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웬만한 음식점 저리 가라야 다 할 수 있어. 예.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게임기 사세요. 예, 게임기 사시고 설거지를 본인이 하는 아름다운 타협.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발상이 되냐면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은데
와이프한테 진공청소기를 하나 사줄까? 무선 진공청소기. 사고 싶은 거 품목은 계속 추가됩니다. 네, 본인이 청소하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남자들은 올라오기 때문에.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영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도 더 건강하시고. 예. 참. 베텐에서 그래도 이제 넘버 2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몸 관리하셔야 돼요. 그냥 고령자예요. 고령자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나게 늙어 죽겠죠 뭐. 계획입니다. 자, 어쨌든 장사하실 때 좀 고되시겠지만 네. 잘 보내시고 네, 설 지나면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설이죠? 예. 베테랑 분들 집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다의 매드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